유영훈 의원님 차례인데 우리 저 당대표로 애쓰고 계신 정청래 의원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먼저 하시고, 아니 시간 괜찮으시면은 순서대로 하시고 바쁘신 일 있으면 제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0대 들어서 여야 간에 사실 갈등, 충돌이 많아서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고 계신데, 저는 최근에 이제 한미 간 조선 협력 이 마스가 프로젝트야말로 여야 구분 없이 이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난달 말에 제 개인 의정 활동으로 이코노미 타고 워싱턴 가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현역 의원 중에는 여당의 이현주 의원님이 처음 가셨고 제가 두 번째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필리조선소 등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오늘도 마침 미 국무부에서 반박하는 입장이 나와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사진을 우리 청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못 봤고 최신 사진만 봤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1947년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 벨리포즈라는 항모 사진인데요. 이게 우리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이 벨리포즈 항모가 6.25 전쟁 때 한국에 처음으로 참전한 6.25 전쟁에 처음으로 참전한 미 항모가 바로 벨리포즈였습니다. 그래서 필리조선소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하고 인연이 있었던 이러한 조선소다. 이런 거를 제가 가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 현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이게 이제 골리앗 크레인에서 내려다본 조선소 공경인데, 전경인데 이게 660톤급입니다. 이 조선소는 거제 조선소의 10분의 1 크기로 굉장히 작지만 골리앗 크레인은 거제 조선소보다 약간 작은 거제 조선소에 있는 게 900톤급인데 이게 660톤급 비교적 큰 골리앗 크레인을 운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정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거 우리보다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 도제식 교육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에 1.5척 건조하는 수준인데 수년 내로 총 20척 건조하는 걸 목표로 지금 상당히 빨리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지난 14일에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 여기에 필리조선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는 이제 피해가는 미미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향후 1, 2년 내에 최대 한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제 추정치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청에서는 피해 예상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이제 마스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뭐 거래나 협력, 뭐 체결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결국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기자재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액수와 관련돼서는 뭐 아직 분석된 바는 없습니다. 네. 이 사안은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안보 산업주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이 중국 제재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향후 한미 간 이 방산 조달 협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필리조선소에 미국 자체에서 많은 기자재를 다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와 관련돼서 제재가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현황 그리고 조선 산업 이제 현황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중 간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대중국 해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475척의 함정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조선소 능력은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미국 주요 조선소가 1980년대에 300여 곳에서 20여 곳으로 93%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제 함정을 찍어내듯이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청장님, 그 지금 미 조선 산업이 이런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수요가 폭증을 했지만 생산 능력은 이 고갈된 상태고요. 그래서 한미 간 조선 협력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MRO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2척을 했고 3척은 계약을 하고 있고 6척은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을 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일단 이제 MRO를 저희는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지원함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전투함 또 미 본토에 있는 함정까지 저희가 그 MRO를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건조해서 그 건조한 것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방법적인 것도 저희가 이제 미 국방 전쟁성과 그다음에 그 해군성에 전달을 했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법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빨리 전향적으로 좀 조치해달라고 요구가 되고 워킹 그룹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다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장벽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항공 쪽도 그렇고 한미 간의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이 빨리 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좀 난관에 봉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이게 미국이 좀 계속 시큰둥하다면 마스가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뭐 그거 연계해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RDPA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미국은 이제 NSC의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마스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RDPA도 사실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 더 쓰십시오. 그리고 특히 미 해군 훈련기 사업 관련해서 TOC 수출을 위해서는 이 RDPA가 가급적 연내에 체결돼야 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RFP가 이제 12월까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RDPA와 관련돼서는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미 전쟁부나 이쪽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악관의 그런 어떤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 네, 유영훈 의원님.